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학조부모 교육 강사 장연희입니다. 저는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를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초등학교 1학년 손자, 그리고 돌이 갓 지난 손자, 이렇게 3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는 조부모님들의 친구입니다. 오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위대함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부모님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1세기 디지털 세상 슬기로운 조부모가 되기 위해서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왜 손자녀 양육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지도 알아보고 내 자녀를 양육할 때와 양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함께 또 들여다보고 조부모의 역할과 조부모 양육의 장점,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조부모의 자기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부모님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조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손자녀 양육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네. 물론 지금 각자 이유는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대답을 주시거든요. 가장 많은 대답이 어떻게 우리 손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냐. 엄마, 아빠 다 직장이 있으니 내가 길러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유들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길러보니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게 많았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를 길러주는 걸로 좀 보답을 하고 싶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기르겠느냐,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이를 길러준다고 하면 내가 아이 낳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이유에서 또 손자녀를 기르게 됐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든 조부모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결국 손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최종 결심은 나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최종 결정은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과 남이 시켜서 했다는 거는 분명히 다르고요. 요거를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정말 이 후회스러운 순간이 올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넘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부모님들 손자녀 양육하는데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개인 차이가 있죠. 아이들의 기질도 다 다르고 또 조부모님들의 성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뭐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은 다르지만 아이들이 또 어릴 때일수록 힘든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커갈수록 힘든 점이 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를 느끼시죠.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릴 때는 뭐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함께 놀고 하느라고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손자녀들이 초등학생이 된 지금 또는 뭐 초등학교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클수록 느껴지시는 게 몸보다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 걱정도 많아지고 인성지도, 생활지도, 학습지도 그리고 뭐 훈육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시기까지 하셔야 되고요. 또 교육열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들한테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러 다닌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데는 다양한 힘든 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드신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도한 육체 노동 때문에 힘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이 또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네 번째, 양육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무엇보다도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다 보니 손자녀의 부모인 내 자녀들과의 갈등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과도한 육체 노동입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나이를 먹기도 했지만 손자녀 양육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육체적 노동에 시달릴 일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하셨어요. 하지만 손자녀 양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날이 크는 손자녀를 안아주고 함께 놀고 때로는 데리고 주무셔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과도한 육체 노동을 하게 되시면서 신체에 점차적으로 무리가 오게 되죠. 제 경험상 처음에는 손목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릎도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허리 지지 복대를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잘구레한 그런 어떤 물리치료 기기들도 들여놓다 보니 정말 집이 뭐 물리치료실을 방불케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휴일 없이 손자녀들을 양육하시다 보면 휴식 부족, 수면 부족에도 시달리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 손자녀를 양육한 후에 친구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너 왜 이렇게 갑자기 팍상 늙었냐? 라는 소리도 듣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순간이 오시면요. 미루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저희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의논하셔서 충분히 좋게 의논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시지 말고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던지시지 말고요.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셔서 뭐 잠깐씩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빼서 뭐 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대리 양육자를 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부모님들의 그 신체적 휴식 그리고 과도한 육체 노동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건강이 상하고 나서 너네 아이들 길러주느라고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졌다라는 원망은 절대로 하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녀 양육 이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외로울 때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봄에는 친구들과 함께 꽃구경, 또 가을에는 단풍 구경, 그리고 뭐 또 환갑이 되면 환갑 기념 여행도 가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맛집도 찾아서 간단한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시기도 하고요. 정말 참 자유로우셨잖아요. 그런데 손자녀 양육을 시작하고 나니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이 없어지면서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시간도 모자라고.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닌 자녀의 자녀를 대리 양육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 몰려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조금만 어디를 다쳐도 내가 돌보는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 때문에 아이가 아프고 나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는 자책감도 대단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요. 심리적 스트레스는 누가 대신 풀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자녀들도 또 뭐, 배우자들도 각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나를 즐겁게 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활동적이신 분들이라면 어디 조금 시간을 내서 나들이도 가시고 운동들도 많이 좀 다니시고 그 다음에 지인들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 내가 만약에 좀 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독서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도 하시면서 자신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민센터나 뭐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적은 비용으로 또 대부분은 무료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즐거운 교육들을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의 어떤 그 자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세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2, 3년 터울만 놔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던 3,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속도 자체가 다르게 변해가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닥쳐온 가장 큰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지털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자, 디지털 세상은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디지털 기기가 우리에게 너무 낯섭니다. 어디를 가도 반기는 거는 디지털 기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디지털 기기는 곳곳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예, 그 다음에 뭐 햄버거 가게 이런 데 들어가면 키오스크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마트에도 사람이 계산해주는 그런 창구는 확 줄어들고 셀프로 계산을 해라 라고 또 기계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 정말 난감하기만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디지털 기기들을 다룰 줄 모른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그 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삶이 반쪽이 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죠.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거 많이 배우시고요. 많이 친해지십시오. 왜? 우리 아이들 학습지도 해주려고 보면 역시 애들도 태블릿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학습지도 역시 기기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게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성평등한 시대가 왔다는 건데요. 우리가 조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은 정말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이었고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런 모습? 자, 밥을 하는, 예, 그리고 뭐 청소를 하는, 심지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출근길에 나서는 아들과 사위의 모습을 보셔야 되죠.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 이거 자연스럽게 보아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를 다니는 손녀, 그죠? 그리고 총싸움을 하는 손녀, 뭐 게임을 하는 손녀, 이런 모습에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조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했던 말, 여자답게 남자답게. 또 우리가 자랄 시절에 많이 들었던 여자라면 이래야 되고 남자라면 이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요. 우리 손자녀들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양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양육 환경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고요. 가장 크게 느끼시는 거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는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뭐 조금 잘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아이가 지금 막 열이 갑자기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 애가 먹이면 토하고 자꾸 토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부모님의 지혜를 빌리고 부모님의 경험을 우리가 빌렸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저희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아니야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네이버에서 그러는데요, 구글에서 그러는데요, 맘카페에서 그러는데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인정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긴 세월 동안, 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해서 새로운 양육 방법과 양육의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해내서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씹어서 먹이고 뭐 이제 이러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 우리의 지혜를 더 이상 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서운해 하시고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요즘 세상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상 사랑에 매는 안 되는 이제 아동학대 금지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아동학대,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 것은 학대의 개념으로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시절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체적 체벌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적 폭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정서적인 폭력 역시 학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의 신체에 허락 없이 함부로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동 학대 부분, 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손자녀와의 갈등은 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손자녀의 부모인 내 자녀와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서로의 양육 방식도 다르고요. 또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훈육이나 양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서로 이제 이견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조금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지켜주셔야 될 제1원칙은요. 네, 우리 손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의 자녀를 내가 대리 양육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훈육의 양육의 원칙은 내 자녀의 원칙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손자녀들 부모인 내 자녀들의 원칙을 따라 주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손자녀를 양육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서운해지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 아이들의 부모로 인정하고 그 부모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이제 그런 조부모님들이 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불평을 그냥 수시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을 정하셔서요 차분히 앉아서 내가 볼 때 요거는 조금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네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좋게 의논하시고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손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자 간의 소통은 왜냐하면 양육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 양육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관성은 훈육과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 자녀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자녀의 양육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손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조부모님들은 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되시는데요. 영아 때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느라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조금 커서 뭐 기저귀도 떼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제 잘 다니는 손자녀들도 아직은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식사도 제때 챙겨주셔야 되고 또 시간 맞추어서 학교도 보내주셔야 되고 학원도 보내주셔야 되고 제 시간에 일찍 규칙적으로 잘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책가방 챙기고 이런 다양한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습관을 길러주시는 거 역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조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훈육자의 역할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훈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훈육은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냥 훈육이라는 거 간단하게 인성교육 부분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양육자인 조부모님들이 몸소 어떤 것들이 바른 행동인지도 보여주셔야 하고 그리고 솔선수범하시면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길러주셔야 되고 단체 생활에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 등도 함께 실천하면서 인간의 됨됨이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안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안자 그러니까 조금 뭐 이상한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녀오면 그리고 학원에서 또 돌아오면 집에서 지낼 때도
아이들의 마음과 기분을 잘 살펴주시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예, 아이들을 혼자만 기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예,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속상하고 슬픈 일은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또 열심히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양육과 훈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아이들이 클수록 조부모님들의 위안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예, 네 번째,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옛날 문화가 사라졌어요. 사라져 가고 있고 사라졌는데 그런 그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는 손자녀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 명절 풍습이나 또 관혼상제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의례를 알려주세요. 또 조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했던 우리나라 전통 놀이 같은 것들도 함께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조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자녀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세요. 슬기로운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도 보여주시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손자녀들이 나의 건강한 미래, 나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모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5가지 조부모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손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부모의 격대 양육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부모님들의 끊임없는 아주 자상한, 세심한 보살핌으로 자라는 우리 손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마음의 지지를 듬뿍 받고 자라게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푸근히 기댈 수 있는 조부모님들이 옆에 계시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아이로 자라고요. 또 그런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은 또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예, 또 조부모님들께 그 조부모님들 세대에서만 가지고 있는 예의범절 그리고 지금은 만나기 힘든 전통적인 것들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내가 살지 못했던 시절에 어떤 그런 정보까지도 접할 수 있고 어떤 활동들을 같이 조부모님들하고 해볼 수 있으면서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조부모님들 정말 어려운 점도 많고 해야 할 역할도 많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조부모님들의 헌신으로 잘 자라고 있는 손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하셔도 입가에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의 의미는 조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자기 돌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손자녀를 돌보는데 내가 너무 몰입하다 보면 조부모님들 스스로를 돌보는데 소홀하게 되기 쉽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 손자녀들 돌보느라고 나 스스로에게 소홀하지는 않으셨는지 또는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는 것보다는 내 배우자가 또는 나의 자녀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득 안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나는 내가 돌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진정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죠. 네, 먼저 건강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 아이들만 맛있는 거 챙겨주지 마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 보약도 좀 챙겨 드세요. 예, 그리고 꼭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아주 짧게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꼭 만드셔서 그 시간에 하실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기기가 친숙해지기 이런 것들 새로운 거 배우는 거 그리고 노래 교실이나 라인 댄스 배우기 또는 요가하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오늘 이 시간부터 저 멀리 보내버리시고 나는 지금까지도 손자녀를 잘 양육했고 앞으로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 하셨고요. 잘 하고 계시고 잘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슬기로운 조부모님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항상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